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윤리와법 전쌤 간호입니다. 간호의 법적 측면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 간호사의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정리했습니다. 1번 설명 및 동의의 의무는 의료 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의료 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 의사의 설명 의무는 필요 조건이 되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 및 승낙은 충분 조건이 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환자는 진실을 알 권리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2번 설명 및 동의 의무. 첫 번째, 환자에게서 동의서에 서명받는 것만 포함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두 번째, 환자와 시술자 사이의 의사소통 방법이며 수행될 처치에 관해 서로 토의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 환자 및 다른 사람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네 번째, 현재 환자의 상태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의료 행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3번, 우리나라는 자기 결정권을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헌법 제10조에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의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설명 동의 의무는 의료 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여기에는 간호사의 정보 제공자로서의 의무, 의료사고의 사전 예방이 목적에 포함되지만 의료인의 법적 보호는 궁극적인 취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4번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첫 번째는 미성년자, 두 번째는 심한 통증을 겪고 있거나 심한 흥분 상태의 환자, 세 번째,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환자, 네 번째, 강압적인 분위기에 처해 있는 환자, 다섯 번째는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입니다. 5번,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첫 번째, 환자의 이름, 등록번호, 그리고 시술자의 이름, 두 번째, 환자, 시술자, 그리고 입회인의 서명, 세 번째, 서명 동의서를 받은 날짜, 네 번째, 권유받은 처치나 시술 명칭과 그 시술의 목적 및 장점, 다섯 번째는 시술 과정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처치 후 회복되는 기간, 여섯 번째, 시술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 부작용, 합병증 등, 일곱 번째, 시술을 거절할 경우, 즉 시술하지 않음으로써 올 수 있는 위험들, 여덟 번째, 권유받은 시술 이외의 대안적 처치 방법들입니다. 동의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환자의 거주지 주소는 없어도 돼요. 6번, 설명 의무의 면제 상황. 첫 번째, 위험이 중대하거나 시간적으로 급한 경우. 두 번째, 환자가 설명 청취를 포기한 경우. 세 번째,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네 번째,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환자가 승낙할 것임을 입증할 경우. 다섯 번째, 환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매우 비전형적이고 발생 개연성이 적을 경우. 여섯 번째, 환자가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경우입니다. 5번, 고지 설명이란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환자의 질병 정도,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을 동반하거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과 그 빈도 등의 설명이 포함된다. 6번, 계속해서 고지 설명에 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 설명의 상대방은 알 권리자이다. 알 권리자는 지각 능력이 있는 환자 본인이 원칙이고 환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리고 기타 의료 계약의 환자 측 당사자도 포함된다. 두 번째, 설명의 범위는 의사의 경우 진단과 치료에 대한 것이다. 진단에 관한 고지 내용에는 진단 방법, 그 방법의 위험 또는 부작용, 기타 후유증, 그리고 진단 결과 등이 포함된다. 치료에 대한 고지 내용에는 불치료 시의 경과 및 위험, 치료의 방법, 그 방법의 위험 또는 부작용, 기타 후유증 등이 있다. 이들 내용을 의사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알 권리의 충족에 필요한 한도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7번, 설명 의무의 한계 중 환자의 설명 포기란 첫 번째, 환자의 설명 포기는 환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료 행위에 대한 자신의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의사에게 위임하려는 환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의사 표시로 정의된다. 두 번째, 환자의 설명 포기는 일반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 관계에 근거한다. 다만 동의할 능력이 있는 환자만이 설명 포기권이 있다. 설명 포기의 의사 표시는 환자가 치료에 관하여 더는 알려고 하지 않고 의학적 판단도 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 자신이 의료인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설명 포기의 의사 표시는 철회할 수 있으며 설명 포기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다. 세 번째, 환자가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을 자세히 알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인 불안을 면하려 하는 것을 비합리적인 의도라고 할 수 없으며 자신이 신뢰하는 의료인에게 행위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도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속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설명 포기를 허용한다. 8번, 설명 의무의 법적인 효과. 의료인이 설명을 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 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의 침해로서 이때 피해자는 설명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그것만으로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설명 의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설명 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 손해와 설명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9번. 사전 동의의 기본 요소 첫 번째, 외부의 강요나 간섭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동의할 사람이 동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결정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사전 동의의 일반적 기준에서 알려주어야 할 내용은 전문직에서 시행되는 모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10번. 동의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첫 번째, 환자가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일 것. 두 번째,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과정에 강요나 부당함이 없어야 할 것. 세 번째, 자신이 받게 될 처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 11번. 설명 및 동의의 의무와 관련된 간호사고의 예방을 위한 지침. 첫 번째, 서면 동의서에 관한 병원 정책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내용이거나 형식이거나 유효기간 등. 두 번째, 동의서를 받는 일은 위임될 수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충분한 설명 없이 시술을 수행한 경우는 과실의 책임이, 그리고 동의 없이 수행한 처치는 폭행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설명 및 동의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하고 감독해야 한다. 네 번째, 각 병동에서는 처치와 간호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상황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간호 표준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12번. 동의서는 처치할 때마다 처치를 시행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13번. 설명 및 동의에 대한 입증 문제 중 가정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 의료인은 자신의 전단적인 의료 처치가 없었더라도 특정한 시기에 환자가 동일한 상태로 되었으리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사는 의료 처치 당시에 이미 환자가 질병에 이완되어 사전 손상이 있었으며 전단적인 의료 처치와 관계없이 그와 같은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정적 인과관계 입증의 정도는 우월적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14번. 의료인은 제3자가 환자의 상태나 시행될 의료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때 이에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된다. 15번. 인공 임신 중절이나 안락사 등은 동의만으로는 행할 수 없고 법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6번. 강제성을 띤 예방접종이나 응급처치, 격리 등은 환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17번. 의료인이 어떤 침습적 치료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도 환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환자가 거부하는데도 처치하여 문제가 제기될 경우는 시술자는 법적 책임을 진다. 또한 환자가 시술을 거부하였을 경우 시술하지 않음으로써 올 수 있는 위험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18번. 위자료설. 의료인이 의술의 준칙에 부합되는 의료 행위를 하였지만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피해자는 그것만으로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설명 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위자료를 줄 수도 있고요. 과실이 없는데 치료를 잘 해놓고 시술을 잘 해놓고 설명 의무를 빼먹었다고 해서 위자료를 줄 수도 있는 사례가 있고요. 19번 보면 또 다릅니다. 19번. 진료상에 과실이 없다면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진료상의 과실이 없는 의료인에게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진료 위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18번과 19번이 완전히 다르죠. 설명 의무를 빼먹어서 위자료를 준 사례가 있고요. 치료를 완벽하게 과실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성공시켰는데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법이잖아요. 그 재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의료인이 어디까지 설명해야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두고 항상 판결이 다르게 난다고 해요.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설명 및 동의 의무의 법적 근거. 민법의 불법 행위와 채무 불이행 내용, 의료법의 요양 방법 지도,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입니다. 21번 한 가지 사례 들어볼게요. 김부인은 첫 번째 딸이 출생 직후 뇌수종을 진단받은 적이 있고 시댁 쪽 조카들 가운데 뇌척수 수막류를 가진 아이, 선천성 담도 폐쇄증을 가진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자 선천성 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에게 기형아 검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의사는 인부 나이가 33세이고 모체 혈청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며 초음파상 이상 소견이 없으므로 다른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이때 김 부인은 양수 검사를 통해 태아의 유전자를 직접 감식할 수 있는 검사가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결국 김 부인은 이후에 다운 증후군 아이를 출산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례에서 김 부인이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모든 산전 진단 방법을 김 부인에게 설명했어야 했다. 의사는 산전 검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의무를 위반하여 김 부인이 산전 검사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 사례에서 김 부인의 윤리 문제와 관련되는 윤리 원칙은 자율성의 원칙입니다. 대상자의 알 권리는 대상자들이 특정 상황에서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듣고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율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우리 설명 동의의 의무는 많지 않네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